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 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민간인 노상원 씨의 비화폰 기록도 삭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12일 나오라며 공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등 계엄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간인 노상원 씨가 지급받은 비화폰 기록도 사령관들보다 앞선 12월 5일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비화폰을 받은 노 씨는 비상계엄 하루 뒤 김 전 장관에게 반납했고 해당 비화폰은 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대통령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상 자동 삭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록 삭제 경위와 노 씨가 비화폰을 받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들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관계자 진술 이외에 구체적 통화 내역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입이 의심되는 핵심 의혹, 이른바 7초 매매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는 또 다른 수사,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의 핵심은 이른바 7초 매매로 불리는 통정거래입니다. 통정거래는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뜻합니다. 2010년 11월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온 주식 주문입니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민모 씨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합니다. 그 뒤 매도하라는 문자 발송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에 대한 매도 주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주식은 주가 조작 공범들이 사들였고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매도가 완료됐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거래가 주포 김 씨의 주도 아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거쳐 나온 통정거래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연락을 받고 주문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물증이 만약 있더라도 시세조종 유무죄 판단과는 다른 문제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자신을 믿는 김 여사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설명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 피의자의 방어 논리까지 제시하는 거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7초 매매와 관련된 계좌 관리인 민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까지 보강 조사한 뒤 김 여사를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오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 뇌물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서정욱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못 뵀습니다. 예, 안 불러주시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선 패배 후에 이거 예.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예. 힘드십니까? 그럼요. 예.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너무 나라 걱정이 돼서 예. 힘들어요. 그전엔 나라 걱정 별로 안 하시니까.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 어떻게 지냅니까? 혹시 잘 만나보십니까? 한번 이제 얼마 예. 전에 탈당 예. 할 때 안 뵀고요. 예. 지금 대통령은 상당히 좀 낙천적이고 예. 건강합니다. 예. 그런데 여사님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정신적으로 그래요? 여러 힘들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까워요. 낙천적입니까? 원래 낙천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게 비관적인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그렇습니다. 예. 재판도 저희가 여쭤보면 예. 이건 100% 무죄니까.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게 뭐 그럼 정인들 서 말도 안 된다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옆에서 무죄 어려울 겁니다. 이런 조언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제가 변호인이 아니니까. 아니, 정도는 변호인이 아니라도 보면 무죄가 어려울 거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겸 부장이 구속도 취소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네. 아, 낙천적이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놀랍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진짜로 본인은 완전히 무죄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 정도 낙천적이 옛날에 MB도 제가 변호를 했었거든요. 예. MB도 이게 그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유죄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야 이게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특이하잖아요. 예. 그 정도 재판하면 보통 사람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이게 잘 이겨내서 결국 선거까지 갔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금도 정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위안이나 말입니다. 좀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믿는 것도 있는데, 보시기에는 진짜 믿는단 말씀이시죠? 진심입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아, 그래서 뭐 그래요? 관제도 있고 뭐 예. 사세도 있고 근처도 있고요. 예, 여사님은 어떻게 아까 뭐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요? 예, 상당히 그 뭐 건강도 힘들고 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워낙 윤 대통령은 이제 그 평생 검사잖아요. 예. 많은 사람도 구속시키 받고 예. 본인도 이게 잘 알지만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도 안 가본 분들은 예. 아무래도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특검도 쪼여오고 그렇습니다. 검찰도 소환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화도 나눠보셨습니까? 그때 가셨을 때, 관제. 뭐 옛날에 뭐 나눈 적은 있습니다. 예,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태 이후에. 그때는 요 사태 이후는 직접 예. 본 건 없고 대통령만 뵙고 예. 요 사태 특검 이후 혹시 들리는 건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요. 예, 좀 듣는 뭐냐면 데는 있죠. 어떤 얘기들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사 압박이나 예. 이런 걸 아마 그 정치 보복으로 예.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압수수색까지 집을 당했잖아요. 예. 사저가 당한 건 처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설령 뭐 건진 법사에게 받았다 한들 예. 집에 두겠습니까? 이게 망신 주는 거잖아요. 예. 뭐 저는 안 받았다 보지만 예.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그렇게 100% 믿어도요. 난 무죄다. 그 부인은 안 그럴 수 현실 감각이 더 어떤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부인은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직접 제가 예.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정도고 예. 직접 이야기한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렇게 조여오면 예. 본인의 신상에 분명히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할 만한 현실성, 현실 감각. 이거는 좀 더 있지 않냐. 뭐 이런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떤 현실에 대한 추정. 이거는 훨씬 더 깊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예. 것처럼 주로 친척이나 예. 변호인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뭐 상당히 그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수계 자 윤석열이 오늘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무슨 젊은 애들인지 누군지 거기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구호를 외치는 그 목소리도 너무너무 이상했는데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범위권을 행사했던 특검 실망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김정욱 박사님, 저 젊은 학생들은 누구예요? 그 대체로 극우단체들이 있어요. 보니까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는 극우단체들 같은 경우가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극우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에 있는 메인들이 계속 단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뭐 리박스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자금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저기에 가서 모여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야, 진짜 20, 30대가 너무 극우화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다
어떤 그런 극우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로서 동원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뭐 연세도 있고 다 우리 또래 또 이상이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단죄 문제를 떠나서 저기에서 저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 기자, 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대처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애써 무시하면은 안 된다. 네. 크고 다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김종욱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나 뭐 기독교 단체, 그리고 뭐 전반스 일당 그런 친구들이 사실 최근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MB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원과 캠퍼스에서 저런 그 뉴라이트 운동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공들인 씨앗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지난 민주정부에서 이른바 시민사회 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 둘을 지금 20대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의외로 저 친구들이 SNS에서 전파하는 팩트나 논리들이 대단히 그 휘발성이 크다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대응을 우리도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만큼이나 우린 좋은 의도로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지금 대표는 아마 뭐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인데 물러나 있고 부대표라는 사람이 옛날에 MBC 사장이던 박성재 사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유튜브 계정의 그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제재가 돼서 그래서 동영은 떨어졌는데 지금 움직임은 황교안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 어쨌든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재판 받는데 이제 구속이 언제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위원은 왜 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뭐 탄핵까지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뉴스에서 좀 사라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룸사롱 접대 문제 있죠. 재판 지속 문제 있죠. 또 윤석열 재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 재판부가 일단 진행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탄핵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예. 법원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뭐 재판부를 물러난다든지 재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감찰이나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사가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에서 이제 수사를 받을 예정이고 실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이거 지금 직위원 문제는 따로 취재도 하고 우리가 경찰 정보망 또 어떤 망 뭐 법원까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직위원 문제가 지금 쏙 들어가 버리는데 저 사람이 저 재판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까? 이 기자. 일단은 사실 그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 구태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특검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뭐 행정에 이어서 사법까지 뭐 너희들이 관장하려고 하냐 뭐 그런 정치 역습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가 톤다운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정권 초반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저는 적어도 3개월, 향후 6개월 이내에, 적어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은 동력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네. 뭐 40명, 뭐 30명 찔끔 올리는 선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직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촉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경찰이 그 지난 그 체포 방해 행동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수사 중이고 소환 통보했는데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례, 3차례까지 불응할 시에는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내란 재판이랑 병합돼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갈 수 있나요? 일단 윤석열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의 네. 문제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들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자체 내에서도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병합되고 이러면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병합될 경우에 더 이상 재구속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돼서 이 병합이 되면 이제 재판부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다른 재판부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지 이 윤석열은 구속을 면할 수가 없다. 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피곤하셔서 떠나 계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취재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위원이 지원되는 룸사롱 접대가 사라졌습니까? 없습니까? 저 재판부가 윤석열 계속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대법원도 아무 말이 없이 조정도 하지 않고 감찰 결과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법관 회의도 지금 미루어져 버린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추적하겠습니다. 네,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좋던데. 그런데 김건희는 많이 아파. 좀 많이 좀 힘이 빠졌어. 이 얘기를 해줘. 주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주진우는. 주박사 그럼 전화 왔구나. 그러면 다 압니다. 들어갈 때 전화하고 올 때 나오는데 들어갈 때 전화하고 주박사 나 들어가. 아직도 상황이 정신 상태가 별로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전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법사 연장을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거야. 거의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부부가 둘 다 그래 지금? 아니면 한 명만 그래요? 뭐 상태가 거의 상태가 둘 다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 부인은 기본적으로 이 현실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 네. 원래는 됐죠. 원래 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근데 이 현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네.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뒤에서 좀 앉아 있고 인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컨디션을 말하는 거고 구상을 뭘 하는지 모르겠네. 똑같아. 구상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뭔가 할 것이다. 이 생각이 계속 있어서 포기하진 않지. 그쪽 성향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은 무너졌냐. 이재명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다고?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수영장은 뭐야? 수영장은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게 만약에 수영장이라고 그러면 개 수영장이에요? 사람 수영장이 아니면 다른? 아니 어쨌든 뭐 개 수영장이라고 치고 개 수영장이라 그러면은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 건 이해를 해요 내가. 그렇지. 근데 겨울에도 그 물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들긴 하지만 쓰긴 써요. 추우니까. 그렇지. 밖에서 그러니까 못 하거든. 밖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생각이 그러면 온수가 나오나 그랬어요. 온수 나와요. 그러면 온수가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근데 하던데? 온수가 안 나온다고 안 또 나온다고 김건희 씨는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제가 경호처 파악해 본 바로는 온수는 자 보세요. 온수가 안 나온 이제 두 가지 버전 생각해 볼게요. 온수가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겨울에는 거기서 목욕을 못 하겠죠, 개들이. 그럼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야 유지가 돼요. 되는데. 물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긴 줄는데 확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추운 겨울에 거기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목욕을 못 하니까 그만큼 물이 안 써야 되는데 물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 그게 안 맞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온수가 나온다고 치면. 그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맨날. 그러면 물 사용량은 유지가 되더라도 전기값이나 이런 거는 계속 더 올라가야죠. 그 거기 데우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을 같이 비교해 보면 실제 여기서 그 겨울에 썼냐 안 썼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선은 저게 개 수영장이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은 사진인데 저게 그 펫월드 다른 개 수영장. 네, 펫월드 리조트라고 이제 그 애완동물 용 위주의 리조트에 있는 이른바
개 수영장이에요. 근데 저대도 똑같아요. 개네, 구조가. 개네. 근데 개 수영 사람이 수영하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아니 거 경호처는 알 거 아니야. 거기에 개를 넣고 수영시켰으면 경호처 봤을 거 아니야. 어제 제가 이제 경호처에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그 온수 장치는 없다라고 하고 기존에 이제 개가 거기 들어간 거 봤죠?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알려준 게 이제 그 멤버들이 알려줬던 건데 뭐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개가 그 안에 들어간대요? 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그걸 그건 맞는 것 말해줘야지,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 원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얘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 수영장만은 아닌 거야. 그것만으로 물이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그렇게 하면 같다라고 물 사용량이랑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우선 개 수영장 개가 들어가 수영하는 거 봤대요? 봤다는 얘기는 안 그런 말을 하고. 안 한다. 그런 말 안 왜냐하면 한다. 그 공간은 경호처에서도 그거 국가 기밀이야. 그걸 왜 말 안 해? 아니 근데 개 수영장 외에는 딴 용도로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게 조경용으로 하기엔 너무 허접해. 조격 시설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아 조격 시설? 용수란 얘기도 있어요. 용왕의 물. 용왕은 아니에요. 온갖 소리 다 있어. 네, 그 배만 부분은 다-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기다 물고기 풀어놓고 작살로 잡고 아니면 낙지로 잡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설인데 첫 번째 설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경용 수경 시설이라고 했는데 조경용 수경 시설이라면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후져. 그거는. 개 조깅용이요? 맞아요. 그런 거. 개 조깅용. 조깅용. 그리고 외빈 행사용 수경 시설이라고 있는데 외빈이 개라는 거는 거의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개야? 외빈이 맞아요. 개예요? 아니 중요하죠. 아니 하여튼 개 쪽이야? 개 쪽이 다 개야 그러면. 개 쪽이 맞아요. 그리고 수영을 김건희 윤석열이 수영을 즐기거나 그 선탠 같은 거를 그런 거안 즐기거나 하잖아.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 조깅용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 좀 신기한 학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영장 사진만 그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데이비드 호크니. 네.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수영장 사진을 많이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수영장 사진만 그리세요? 그러면은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이게 찰랑거리는 인간의 뭐 불안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코바나 콘텐츠 그래서 미술 관련해서 김건희가 진짜 관상용으로 수영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라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만들겠지. 그렇지. 그런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상용이다. 무릎 들어가는 수영장을 왜 만들어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개를 지금 그 개 행사용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개용인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이거는 주변에서 그 경호처 직원은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이제 그 근접해서 하는 몇 명만 조공간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저기에 개가 들어간 걸 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그거 다시 있을 한번 텐데. 또 근접 경호하는 오케이, 멤버들 알았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저거 추징해야 돼. 개가 저거 추징해야 된다고 봐. 개가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개가 들어간 걸 봤대 누가? 개가 사용한 건 맞습니다. 모른다.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외에 다른 용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개가 들어간 왜냐하면 걸 본 사람이 있어야지. 조경용으로 하는 거는 저렇게 허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저기. 나는 개용이 맞다 그러면 추징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지. 자, 개용이 맞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개용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는 없대요. 그런데 뭐야? 맞단 얘기지 뭐. 소송을 하면 그때는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소송하면 아니, 우리도 알겠다. 조경용으로 누가 저렇게 저건 바닥이고 뭐고 딱 보면 80년대 공중 목욕탕 타일인데 저거는. 저 옆에 타일 보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저 개 조깅용 맞다니까. 그렇죠. 누각은 뭐예요? 누각. 저 누각하고 이 난 저기는 간의 차이는 개 소파를 갖다 뭐야? 놨을 것 같아. 개가 개 지금. 소파? 모든 걸 개 용도로 쓰려고 그래. 개가 실제로 많았잖아. 말도 안 돼. 우리 집보다 넓어. 저 두 가지 용도가 확인돼서 만약 그게 개인적인 용도면 난 추징해야 된다고 보고